다음은 역학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에 대한 설명이다. 이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중력이고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당연하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해주고,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가속시키는 원인이고요. 답은 5번.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진공 중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고 질량이 서로 다른 세 곳을 A,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린 거다. 지금 질량은 서로 달라요. 진공 중이에요. A, B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맞죠? 둘 다 중력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1초 동안 변한 속도의 1초 동안 변한 속도의 양 이걸 가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가속도는 A랑 B랑 서로 같겠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3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무중력 상태인 곳과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양초의 연소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뜨거운 공기가 생기니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건데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가벼워서 올라갔다 중력. 그럼 얘는 가볍더라도 위로 못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공기가 바람이 위로 이렇게 안 부니까. 무중력 상태일 때 불꽃의 모양은 나죠. 요거 중요한 문제고, 요것도 중요한 문제고, 요것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고, 요거는 요 그림 해석이 중요한 문제였고, 불꽃 모양이 다른 까닭은 중력의 영향 때문이다. 불꽃이 먼저 꺼지는 것은 나이다. 얘는 봐봐. 공기가 위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공기가 와줄 거잖아. 즉 산소 공급이 계속 될 거잖아. 근데 얘 산소 공급이 계속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금방 꺼지겠죠. 공기가 순환을 안 하니까.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라. 얘는 0.1초 동안, 지금 얘는 0.1초 동안 5cm를 간 거 보니까 평균 속도가 50cm per sec네요. 그치? 그런 다음에 얘는 0.1초 동안 15cm를 간 거 보니까 평균 속도가 150cm per sec네요. 그럼 1초 동안 100cm per sec가 빨라졌네요.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가속도는. 그러면 100cm per sec 제곱인데 100cm는 잠깐만요. 0.1초 동안이구나. 미안합니다. 0.1초 동안 100cm per sec가 빨라졌으니까 그럼 1초 동안은 여기서부터 먼저 해야겠다. 100cm는 1m니까 10m per sec 제곱. 답은 4번. 이해 갔을까요? 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빨라진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던져진 이후 어떠한 힘도 받지 않으므로 아니죠. 수평 방향으로 던져져서 중력 받죠. 수평 방향 속도는 안 바뀌겠지만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운동이고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니까 일정하겠죠? 답은 3번 잘했고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표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일한 포탄 ABC를 발사할 때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발사할 때 속력은 점점 빨라지겠죠. C로 갈수록. 가속도 방향은 모두 지구 중심. 중력은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이고 힘은 지구 중심 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높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2번. 네, 문제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얘는 바닥으로 돌아왔잖아. 얘는 계속 돌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어디서 뭐 시작점이면 같은 게 맞는데, 그러니까 문제 좀 이상합니다. 응.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낙하시키는 동시에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A, B의 질량은 다르다. A, B에는 같은 크기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금 같은 높이, 질량은 달라. 근데 어떻게 같은 크기의 힘, 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해? 높이는 똑같으니까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아. B는 수평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수평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답은 2번. 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책상에 놓인 자를 손으로 빠르게 쳐서 물체 A는 자유낙하고 물체 B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를 빠르게 쳤을 때 A는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을 나타낸다. 잘 빠르게 쳤을 때 A는 정지해 있으려고 해서 그래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죠.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운동하는 동안 일정하다. 질량이 같은지 다른지 봐야겠네. 잠깐만요. 이 문제가 또 이상하네요. 이게 질량에 대한 조건이 빠졌습니다. 근데 각각은 일정하겠죠? 일정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그래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각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운동하는 동안 각각 일정하다. 뭐 이렇게 각각을 써줬어야 됩니다. A, B의 질량에 관계없이 A, B는 동시에 바닥에 도착한다. 맞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이것도 좀 쓰레기 문제 같으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요게 쓰레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이게 쓰레기였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거운 추를 실 AB에 매달아 놓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추에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추는 관성이 없다. 추에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관성이 없는 거랑은 관성 없는 물체는 없습니다. 실 B를 갑자기 잡아당길 경우 A가 끊어지겠죠? 미안해요. B가 끊어지겠죠? 얘는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관성 때문에. 매우 가벼운 추를 매달아 놓는다면 현재보다 관성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매우 가벼운 추를 매달아 놓는다면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았고. 0.1kg죠? 이거는 2kg 미터 퍼 세크. 이거는 40g이라는 말은 0.04kg 아닙니까? 그치? 응. 그러면은 0.2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얘는 1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그러면 ACB입니다. 답은 2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속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0에서 2초 사이에 운동량은 8kg 변했죠? 0에서 8로 증가했으니까. 2에서 4초 사이에 물체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 아니죠? 힘을 안 받고 있으니까 지금 속도가 일정한 거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2초 사이가 4에서 6초 사이보다 크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서는 8이고 여기서는 4겠네요. 잘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음, 0에서 2초 사이가 8이고 4에서 6초 사이가 4고 이거 틀린 건데 맞다고 했구나. 그래서 답이 없었구나. 11번의 답은 3번.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투수가 30m/s 속력으로 던진 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쳐서 공이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타자는 30N의 힘으로 공을 쳤고, 요것 좀 일단 중요한 문제고, 요것도 중요한 문제고, 요것도 중요한 문제고. 그림은 투수가 30m/s의 속력으로 던진 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쳐서 공이 반대 방향으로 부위로 날아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부호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타자는 30N의 힘으로 공을 쳤고 방망이와 공이 닿은 시간은 0.35초이다. 공의 질량은 150g이다.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그럼 나 힘 플러스로 줬겠네. 그럼 이거 처음 속도 마이너스겠네. 나중 빼기 처음이거든요. 음, 음, 0.15랑 30이랑 곱하면 4.5. 네, 빼기 4.5겠죠? 얘 운동량이 지금 4.5인데 마이너스 4.5니까. 그러면 요게 30 곱하기 0.35니까 10.5. 이게 10.5. 아, 숫자를 왜 이렇게 그지같이 낸 거야? 그러면은 공이 받은 충격의 크기는 일단 10.5N일 거고, 그런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같은 말이니까 10.5일 거고, V 값은 이제 0.15, V는 4, 6이니까 V는 4, 10이겠네요. 4면 0.6일 거고, 40이어야 6이겠네요. 답은 1번.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의 물체에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0N세크이다. FT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면 되는 거 알죠? 120 곱하기 4 곱하기 30, 120 나누기 2 하면 60N세크.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30m/s이다. 정지로 시작했는데 나중 운동량이 120이 됐다. 충격량이 120이다. 나중 운동량이 120이다. 질량이 2다. 속도 60이겠죠? 이거잖아. 여기다 넣는 거잖아. 이거잖아. 처음 속도 0이라며. 이거 2라며. 이거 120이라며. 이거 60이어야지. 2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 건 아닙니다. 힘이 약해진 것뿐이지. 이거 진짜 중요한 보기입니다. 답은 기억. 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바뀐 게 아니라고. 답은 1번. 예? 속 4초일 때 3, 4, 12. 아이고, 나누기를 안 했네. 삼각형인데. 미안합니다. 60이죠? 바보 아닙니까? 60이니까 여기 30이겠죠? 미안합니다. 답은 3번. 그림 반은 동일한 달걀 AB가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져 A만 깨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PQ는 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A일 거고 이게 B겠네요. P는 A가 받은 거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PQ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죠? 왜요? 어, 얘가 같은 높이잖아.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 똑같았을 거잖아. 동일하니까 질량 똑같잖아. 그러면은 충격량의 크기가 mv 빼기 0이니까 똑같아야 돼.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은 A랑 B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답은 기억, 니은 4번. 15번 보겠습니다.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물체가 받는 피해를 줄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 포수용 글러브 충전재 시간 길어 안전띠는 관성입니다. 이거 진짜 개 많이 나와. 아기 양말 바닥에 부착된 미끄럼틀 방지 패드. 이거는 마찰력이잖아. 15번의 답은 1번. 질량이 서로 다른 물체고 질량은 ABC라고 그랬으니까 중력도 ABC. 왜 중력의 크기는 M 곱하기 G.
A씨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하고 A랑 B랑 C.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가만히 서 있던 질량 50kg인 사람이 질량 4kg인 물체를 20m/s 속력으로 던졌다. 얼음판에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4kg짜리를 일로 20m/s로 던졌다. 그럼 얘는 일로 가겠네.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하니까 합쳐서 0이 찍혀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가 지금 80이잖아? 그럼 얘도 80이어야겠네. 그러면은 V가 1.6이어야 될 것 같은데 V는 1.6m/s. 괜찮을까요? 네. 그림과 같이 멀리뛰기 선수는 착지할 때 무릎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고 싶기 때문이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A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A는 속력이 빨라지겠죠? B는 운동 방향 변하고 있는 건 눈만 있으면 되고요. B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 운동 방향은 여기고, 운동 방향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요. 가속도 방향은 아래입니다.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EV0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 B가 각각 풀더미와 벽으로부터 시간 ET0, T0 동안 힘을 받은 후 속력 V0로 운동한다.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가 반대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 EM이다. 어쩌고저쩌고. 알아서 해봐라. 음, 음.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I는 FT인데 이걸 델타 MV로 구할 거야. EMV0, MV0니까 얘는 MV0만큼 변했네. 얘는 4MV0인데 마이너스 2MV가 제로가 됐으니까 이거 6MV0네. 그치? 그러니까 A랑 B가 1대 6이네. 그치? 근데 시간은 2대 1이네. 그러면 이거 2분의 1이랑 6이어야 곱해서 1, 곱해서 6 되겠네요. 그러면 1대 10이 답은 5번. 이렇게. 이해 갔을까요? 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학수례를 이용한 실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2초일 때 A의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요. 2분의 0.2니까 1이겠네요. 0.1이겠네요. 3초일 때 물체 운동량의 크기. 이거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n 곱하기 v를 해야 되니까 4분의 0.2 속도는 그런 다음에 질량은 2kg. 그러면 2분의 0.2니까 0.1이겠네요.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랑 B가 같다. 음, 아까 얘 운동량 0.1, 그런 다음에 A는 속도 0.1, 질량 1, 운동량 0.1, A, B 같겠네요. 답은 2번. 괜찮습니까? 네, 별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4번 보겠습니다. 그림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A에서 늘어나는 줄은 사람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맞죠? B에서 타이어는 충돌할 때 배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 B에서 타이어는 평균 힘의 크기를 작게 해주는 거죠. 시간을 늘려서. C에서 구슬의 속력이 증가하면 구슬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량은 MV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괜찮을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